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명부터 읽어볼게요. 이 대단원 근대국민국가 수립운동, 3중단원 근대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이 소단원 가보을미개혁입니다. 교과서는 122쪽부터 펴주시면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하나씩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가보을미개혁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 을미의병과 아관파천의 발생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오늘 연표 보시면 불과 한 햇수로만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용어 가보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관파천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가보개혁 내용인데요. 자의반, 타의반, 개혁된 조선, 근대화 로딩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청일전쟁 발발 직후 시작된 가보개혁의 개요와 성격은? 이라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청일전쟁 발발 직후에 진행된 그 가보개혁은요, 바로 1차 가보개혁이죠. 해서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흥선대원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섭정으로 등장을 하고요. 내각이 중요해지는데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구성이 되고요. 이때 이 개혁의 중심 기구였던 개혁 추진 기구였던 군국 기무처가 설치가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냐면 무려 3개월 동안 200여 건이 넘는 개혁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워커홀릭들이죠. 자, 성격은 어땠냐면요. 이 당연히 일본의 압력으로 좀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한창 일본은 본인 국가의 사활을 걸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간섭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 1차 가보개혁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가보개혁에는요, 갑신 정변과 동학농민운동 시절 있죠. 그 두 가지의 개혁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라는 의의를 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봅니다.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 정치와 행정의 분야 묶었고요. 그리고 경제, 사회 분야로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개국기년을 사용합니다. 개국기년. 이 개국이라는 것은 이 조선이 그죠? 1392년에 세워졌죠. 그때로부터 이제 횟수를 세겠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횟수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는데 국내부를 따로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왕실의 일은 왕실 따로 하고 국정 사무,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나라 다스리는 거 따로 하겠다. 전문가들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의정부 밑에 있는 산하에 있는 6조 그것을 8아문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 숫자도 많아졌고요. 조란 이름이 아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의정부라는 그 기관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밑에 있는 그 부서의, 그러니까 여기서 아문이죠. 아무리 개수도 늘고 하니까요. 그리고 왕실 사무는 국내부에서 따로 하니까 의정부가 이제 독자적으로 국정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과거제는 폐지가 되죠. 자, 과거제가 그럼 원래 관리를 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제 폐지됐으니까 그럼 관리 선발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제라는 시험이 없어진 거고 보통 시험 또는 특별 시험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 시험으로 결국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제도가 도입되냐면 경찰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이것은 내무아문 산하에 경무청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면서 경찰 제도가 또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경찰 제도의 근원은 이때 경무청 설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 보시면요, 재정 일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탁지아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갑신정변의 재정 일원화 그 개혁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호조였죠. 호조의 재정 일원화였는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6조가 아문, 8아문으로 확대돼 개편됐잖아요. 이름이 바뀐 겁니다. 호조가 탁지아문으로. 탁지에서 이제 그 재정을 일원화시키는 거죠. 자, 이게 재정 일원화가 왜 개혁적인 거냐면 이전에는 여기저기서 그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의적으로 세금을 걷는, 징세하는, 자의적이라는 건 자기 멋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시정한 거예요. 고쳐준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은 본위의 화폐 제도가 채택이 되고요. 그리고 조세, 세금 내는 게 금납화가 추진됩니다. 이전까지는 뭐 쌀로 내든 아무튼 그냥 물건으로 냈어요, 세금을. 근데 이제 돈으로, 금이 그 실제 금이 아니고 돈입니다. 화폐로 내겠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도량형 뭐 양을 재는 거라든지 뭐 길이를 재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다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본의 뭐 침략을 좀 용이하게 하는 그런 침략 전에 이렇게 자기네랑 스타일도 비슷하게 맞춰놓으면 또 침략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놓은 것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이 편리한 점도 있었겠지만 또 일본 입장에서는 침략하기에 좋은 판을 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사회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조혼을 금지시킵니다. 옛날에는 엄청 어릴 때 막 결혼을 시키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과부가 남편을 잃으면 다시 그러니까 재혼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 재가가 허용되고요. 고문과 연좌제가 폐지됩니다.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라는 점 대단히 내용이 많죠.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2차 가보개혁. 자, 심화된 일본의 간섭. 아무튼 근대화 계속 로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차 가보개혁 때는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비교적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비교적. 자, 근데 2차 때는요 간섭이 심화된대요. 왜 그러냐면 3번 갑니다.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시작된 가보개혁의 개요와 성격을 볼게요. 청일전쟁 중이죠.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 중입니다. 아직 완전 최종 승리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겨갑니다. 거의 다 이겨가요. 승기를 잡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개요는 볼게요. 흥선대원군 저리 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물러나게 되고요. 이제 퇴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군국기무처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이렇게까지 잘할 일이야? 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홍집 옆에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앉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친일파 일종인데 김홍집 옆에 박영효라는 사람을 같이 붙여서 연립 내각을 세우게 하고요. 자, 고종 당시에 왕이었던 고종은 종묘, 그러니까 조상들 본인 그 왕인 조상들 선대 왕들이 묻혀 있는 그 종묘에 가서 독립 서고문을 바치게 되고요. 그리고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반포해서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독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독립서고문에 독립국이다.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독립성을 알린 거 아닌가요? 자, 볼게요. 하지만 버뜩 그러나 자, 추진 과정 중에 각 부처의 다수의 일본인 고문 그 torture 아니고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해서 내정 간섭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범 14조 이런 내용들도 그 일본에서 보낸 사람이 대충 어떻게 짜준 거 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껍데기 같은 거죠. 물론 의미도 있지만. 자, 아무튼 2차 가보개혁 볼게요. 자, 4번 갑니다.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역시 정치와 행정 분야 묶어놨고요. 사회 분야 따로 나눠놨습니다. 자, 정치 보면요. 의정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내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8아무는 7부로 바뀌게 되고요. 자, 지방은 우리 조선 8도라고 하죠. 조선 8도. 그것을 엄청나게 쪼개놔요. 무려 23개의 부로 나누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방관의 권한이 대폭 축소가 되는데 원래 그 지방관에게 사법권이라든지 군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법권은요 아예 독립이 되는데 바로 재판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 부분 볼게요. 이제 사회 부분은요 사실 이거 교육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을 반포를 하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성, 사범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소학교 규칙 등을 제정을 해서 근대적 교육 제도를 마련을 합니다.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차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3차 가보개혁은 다른 이름으로 을미개혁이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해가 바뀌게 돼요.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부르고 을미개혁이라고도 부른다. 자, 소제목은 이렇게 적어있어요. 단발, 몸에 있는 것은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표현도 있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근대화 계속 로딩이다. 어쨌든 근대화는 뚜벅뚜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가봅니다. 청일전쟁 종전 후 조선을 둘러싼 상황. 종전 누가 이겼죠? 그렇죠. 일본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 간에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불만을 가졌던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간에 이제 일본이 최종 승리하면서 이제 조선은 일본 손아귀에 아예 들어가 버렸구나. 그리고 뭐 청나라가 뭐 이것저것 배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물고 뭐 타이완 뺏기고 뭐 랴오동만도 뺏기고 막 등등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동아시아에서 커지는 것을 반대했던 그 러시아가 친구 둘을 데려와서 야, 일본 그만해,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눈치를 주게 됩니다. 그게 삼국 간섭이고요. 그 삼국 간섭에 등장했던 그 세 나라 있죠. 그게 바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되겠습니다. 일본이 이 조선을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죽을 막 쓰고 있었어요. 막 1876년 강화도 조약 맺을 때부터 막 죽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 와갖고 러시아가 이제 그 맛있는 죽에다가 독을 풀어버린 거죠. 독 풀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외워졌죠, 그렇죠? 자, 일본이 이제 조선 내 영향력이 좀 축소됐어요. 근데 이게 다시 되찾고 싶겠죠? 그 되찾기 위해 어떤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남의 나라 왕비를 그 왕비 집에서 죽이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을미사변 볼게요. 자, 6번입니다. 을미사변 이후 시작된 가보개혁의 개요와 성격은. 자, 보시면 근대화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죠. 자, 일단 개요는 또 김홍집입니다. 또 홍집. 또 김홍집 내각이고요. 그리고 성격은 뭐 당연하죠. 일본의 엄청난 간섭이었겠죠. 일본의 간섭. 지금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은 가보개혁은 없어요, 사실. 다만 1차 때 비교적 자율적이었다. 2차 때 간섭이 심화됐다. 3차 때 완전 간섭 장난 아니죠. 남의 나라 왕비를 뭐 그 집에서 죽였을 판인데 어마어마한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3차 가보개혁, 즉 을미개혁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따로 뭐 정치 경제 이렇게 뭐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워낙 산재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때부터 태양력을 사용해요. 우리가 뭐 양력, 음력 얘기하죠. 그 양력, 요 태양력입니다. 자, 그리고 연호를 또 바꾸게 되는데 우리 양력을 사용했으니까 양력을 세운다, 세울 건자에 그 태양 양자 써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다 서양식으로 머리를 잘라라. 단발령, 엄청난 거센 반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두법, 이거는 그 어떤 병에 대해서 이걸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예방접종 같은 거요. 그런 걸 시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소학교를 설립하고요. 우편사무도 재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제도, 군제가 개혁되는데, 자,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입니다. 헷갈리게 돼 있죠.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입니다. 자, 이후 조선은 볼게요. 이때 여러분들 을미사변, 단발령. 이 조선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의병이 일어나요. 그때 뭐 유인석, 이소홍 등등의 엄청난 의병들이 또 일어나게 됐는데, 자, 이때 이 의병을 진압하겠다고 일본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기회는 이때다. 일단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관 파천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파천이라는 것은 수도 옮겼다는 거고요.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인데 당시에 러시아를 아라사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아관 하면 아라사 혹은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고종이, 즉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거처를 이제 옮겨가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에 구성되었던 김홍집 내각은 붕괴되고요. 이후에 이제 김홍집은 민중들에 의해서 이제 돌을 맞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을미개혁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을미개혁은 또 개혁은 중단이 됐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갑오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는 따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124쪽 아래에 역사 탐구 내용 보시면 좀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갑오 을미개혁이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